가장 빨간 두 가지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독재, 공산주의. 이런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에 반갑습니다. 보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윤 TV입니다. 국민은요, 등 따스고 배부르면 그만입니다. 그 말은 정치는 정치 나으리들이 하시는 거고, 국민은 삶에 아무 무리 없게, 그리고 안전한 안보를 책임지는 그런 든든한 나라가 있다라고 하면 그 정치 영역은 우리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030이 아스팔트로 나왔습니다. 국민들이 움직였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나라 자체를 믿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합법화된 폭력으로 공권력이죠. 국민을 압박하고, 한 공당의 대표는요, 국민들을 상대로 어떤 기준에서인지 모르겠으나 거슬리는 내용이죠. 카톡 검열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뭔 꼬라진지 싶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줘야 하는 법이 무너졌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무전 유죄, 유전 무죄라는 말이 그냥 우픈 말이었는데 그게 나의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굉장히 끔찍합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의 마지막 법의 보루인 헌법재판관들이 과연 자격이 있을까? 이게 정치색을 여실히 드러내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앞장선 사람은요, 문형배 뒤를 잇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재판에서 일개 검사나 판사가 대통령의 헌법상의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맞다, 안 맞다,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무슨 판단을 할 것이냐라고 했죠. 그러면서 내란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 라고 했습니다. 박수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 또한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내란 수괴다, 그 북한 용어입니다. 내란 수괴다, 우두머리다 라는 혐의를 씌워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체포해, 구속에, 재판에 세웠습니다. 말도 못할 짓이죠. 사실 여러분들 전 세계 역사상 현재 대통령을 구속시키는 사례는 없습니다. 정말 그것은 나라의 국격을 실추시키는 일이죠. 왕이 왕의 목을 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가 이제 메리를 목을 치는 경우는 있었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권이 되고 문재인, 그 깜빵 1차로 가야 되는 그 문재인이 양산에서 고기 구워 먹고 있을 수 있는 건 예우였다라는 거죠. 왜? 국격의 실추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게 법도 뭐도 애비도 안 보인다고, 지금 현직 대통령을 두고 구속에, 체포해, 지금 수발신까지 차단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시나리오 판이 짜진 거죠. 누가? 공수처가 민주당 똥꼬에 줄 서서 손발이 대줘서 움직이고, 공수처가 움직이는데 힘 붙여주는 거 국수본이고, 이 모든 판을 좌지우지하는 건 누구? 이재명이고, 이재명의 뒷배에서 법적으로 조력하는 건 누구? 문형배 같은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이 거대한 판을 깨트릴 수 있는 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뿐이다 라고 국민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오르는 겁니다. 자, 2025년 지금 헌법재판소가 열린 이래 가장 많은 탄핵 심판을 심리해야 되는 해입니다. 현재 계류 중인 탄핵 심판 사건만 해도 10건이나 되죠. 윤석열 대통령 사건 번호를 한번 보면요, 2024 헌나 8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에 8번째 접수다라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사건 번호가 뭐냐면요, 그 해 헌법재판소의 첫 건입니다. 2004 헌나 1,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고요. 2016 헌나 1이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그만큼 탄핵 심판에 대한 건 굉장히 심각하게 조심스러워야 해야 되는 거고, 헌법재판소 또한 헌법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지막 쌓이고 쌓여서 가는 곳이다 라는 거죠.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의 말씀처럼 일개 검사나 판사 따위가 판단할 수 없는, 그러니까 국가의 명운이 걸려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들만 헌재에 올릴 수 있다라는 거라서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헌재는 그냥 동네 이장 재판소 같은 그런 느낌이죠. 헌재가 헌법의 질서 수호를 위해서,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1988년에 설립됐습니다. 사법부와 별개의 독립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문제가 되고 있는 선관위 같은 그런 느낌이다 라는 거죠. 국가의 권력의 균형, 견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헌법재판관 구인 체제는 헌법재판소법 4조에 따라서 누구의 간섭이나 지시로부터 독립해서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만 심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 여러분 존경이 나올까요? 저는 전혀 그런 느낌은 없고 그냥 빤한판 저런 말도 안 돼.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번에 국회 추천 몫으로 들어온 2인 정계선 같은 경우도 말도 안 돼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자, 헌법이 대한민국 법질서의 최고의 규범인 만큼 헌재의 권한도 그만큼 막강하다라는 겁니다. 헌재에서 만일에 위헌에 대한 판단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오랜 세월 동안 그 아래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쌓아왔던 그 규정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라는 말이죠. 그만큼 권력이 막대합니다. 근데 여야의 정쟁으로 초유의 재판관에 대한 공석 사태를 맞았고 스스로 헌재가 그 효력 정지까지 시키기도 했습니다. 헌재 마비를 피하기 위해서 자구책이었다라고 하지만 헌재 조직과 절차에 관한 규정 자체를 스스로 지금 편의적으로 만들었다라는 건 무력화했다라는 겁니다. 헌재법에는 구인 체제로 완성시켜야 된다라는 조건으로 모든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헌재재판관의 임명을 미뤄왔습니다. 탄핵 막 남발하고 헌재 정지시킨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이 탄핵은 계속 두고 직무정지는 계속 이어지게. 그러다가 민주당이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딱 시키고 나니까 이 헌재가 돌아야 되잖아요. 헌재가 돌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들 지금 임명을 해야 되는데 임명시키는 사람이 마은영, 정계선 이런 사람들을 지금 임명을 시키겠다고 들어 올린 겁니다. 자기들 편의에 따라서 헌법재판소를 멈췄다가 움직였다가 지금 민주당이 그런 횡포를 보였다라는 건 이제 우리 국민들은 다 알지 싶은데요. 자, 독립적으로 헌법기관입니다.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는 이 헌재가 지금 현재 정치적 논란의 중심이 되어 있죠. 저는 23일에 확실하게 국민들이 알게 됐다라고 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직무 복귀, 탄핵에 대한 기각,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이진숙을 탄핵했다라는 건 사실 온 국민 지나가는 똥개도 알 것 같습니다. 일한 지 이틀 만에 직무정지를 시켰죠. 이거는 민주당의 횡포였습니다. 직무정지를 목적으로 한 탄핵이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심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법의 심판을 받고 이사회에 대한 임명을 진행한 그 부분을 가지고 헌재는 그 부분만 다투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헌재에서 4명이 쫙 걸렸죠. 사진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민주당 몫의 사람들, 그러니까 문재인이 꽂아둔 사람들, 여실히 정치색을 드러냈다라는 것. 그러니까 헌법에 관해서 법을 심리한 것이 아니라 정치병 걸렸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거죠. 누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이냐에 따라서 정파적 판결을 했고 그것에 대한 예상이 뻔했다라는 건 뒤에 따라오는 건 뭐겠습니까? 국민적 불신이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만 해도 지금 헌재가 속도를 무지무지 내고 있죠. 내란죄 철회에 대한 그 팁은 누가 줬을까요? 아무도 밝혀지진 않았지만 문영배다라는 게 국민들 생각이죠. 왜? 이재명과 술친구니까. 지금 탄핵 심판 자체부터 틀렸습니다.
탄핵 심판 올린 게 내란죄라고 올려놓고 내란죄를 쏙 빼놓고 지금 탄핵 심판에 대해 심리를 해달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각하의 대상이죠. 기각도 인용도 아닌 이거는 없던 일로 가야 되는데 정작 지금 현재는 헌법과 법률 뭐라고요? 재판관의 양심 전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다라고 되뇌일 뿐입니다. 국민적 의구심이 해소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변명이다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 구인 체제에서 대통령과 국회, 그 다음에 대법원장의 지명과 추천, 지금 현재의 선출 방식이죠. 정파적인 이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 대통령과 국회의 몫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의 입맛에 맞는 뭔가가 땡기는 사람들을 추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대법원장의 지명 추천.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도 이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건 태생적 한계다라는 거죠. 헌재의 독립성에 직접적이고 치명적 타격을 준 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들이 지금 지명하고 추천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버텼던 이유가 국회 몫에 빨간색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이죠.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이 편향된 판결로 귀결될 것이라는 예단, 위험하지만 사실 지금 판에서는 뻔하죠. 우리가 아까 띄워드렸던 그 빨간 동그라미, 그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의 동그라미를 칠까요? 탄핵 기각의 동그라미를 칠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도 인용을 할 것이다 라고 예단할 수 있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파면을 하는 유일한 권한이 지금 헌재에만 있다라는 사실 자체도 황당할 뿐만 아니라 이 헌재가 헌법과 법률, 그 재판관의 양심 거기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견제하고 되돌릴 수 있는 수단이 없다라는 건 진짜 제일 마지막이다라는 거죠. 끝판대장이다라는 겁니다. 이 끝판대장은 당연히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견제와 균형이 없다라고 하면요. 그래서 헌재의 독립성만큼 견제하고 감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문형배 재판관이죠. 문형배 재판관이 2010년 5월 16일에 올린 글 캡처본입니다. 굳이 분류하자면 우리 법 연구회 내부에서 내가 제일 왼쪽에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은 자, 내 발이 북한에만 없었을 뿐 나는 빨갱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국회 몫으로 한 명 임명에 대해서 최상목에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민주당, 그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판사에 대해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 그냥 생긴 것만 보면 뭐 이게 빨갛다 노랗다 그냥 허연 사람이죠. 그런데 1987년에 결성된 사회주의 지하 혁명조직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 인민노련의 핵심 멤버입니다. 인민노련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기조로 남한의 사회혁명을 기도했다. 노회찬, 조승수 이것만 봐도 조금 빨간데 그러니까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중요한 거 가장 빨간 두 가지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독재, 공산주의. 이런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의 후보로 민주당이 밀고 있다라는 거. 그럼 국민들이 생각해 보셨을 때 민주당은 어떤 색을 지니고 있구나까지도 파악이 되실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하게 까봐야 되는 기관은 헌재와 선관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 TV였습니다.